앞전에 있었던 일 해결하기 바빠. 쉽게 딱 그래요. 기운 자체는 나쁜 기운은 아니지만 스스로 구렁텅이를 계속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본인들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닥 좋은 기운보다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2025년 을사년 하반기 80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좀 운세는 좀 어떨까요? 80년 경신생 분들 하반기의 기운을 보면 앞전에 있었던 일 해결하기 바빠. 쉽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가 사고를 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떠한 일을 사고를 쳐놨어. 이거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정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럼 그거에 대한 시험을 보는 행위, 이러한 것들,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할 거다. 기운 자체는 나쁜 기운은 아니지만 스스로 구렁텅이를 계속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본인들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다음 음력으로 7, 8, 9 지나고 10, 11, 12 딱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닥 좋은 기운보다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내년이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많이 낮추시고 원하는 일을 성취를 하시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년은 좀 안 좋나요? 내년에는 스스로 녹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녹아난다는 건 내가 몸으로 버티기가 힘들고 금전적으로 버티기가 힘들고 혹은 내년에는 나의 생각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나랑 상반돼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내가 추진하는 일과 대립이 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하반기 중에서 좀 좋은 시기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를 꼽자면 언제일까요? 하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하면 음력으로 9월, 10월이요. 네. 9월, 10월까지는 좋았다가 11월, 12월 추워질 때는 굉장히 경직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경직되다 못해 내가 내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기운이 꺾일 수 있어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랑 비슷한 거고 우리가 뭔가를 얼린 다음에 깰 때 부서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 내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얼어붙는구나. 내 기운이 점점 얼어붙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찾아올 때 이게 부서지거나 서서히 녹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 이때를 좀 조심해라. 좀 안 좋은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도 안 좋은 시기 무난히 정말 많았고 삼재 때도 진짜 힘들었던 분들이거든. 네. 근데 삼재가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은 시기를 계속 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새로 스스로를 계속 개발하고 뭔가 내가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계속 만들어내시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 재주를 믿어. 본인 스스로의 재주도 믿고 본인 스스로의 머리도 있어. 하지만 계획이 없어. 목표는 있지만 실천하는 그 차분차분하게 하는 우리가 MBTI라고 하면 제2의 기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닥뜨리면 무언가를 하는 그러니까는 순발력이라든지 혹은 갑작스러운 일에 대처하는 그런 것들은 뛰어내요. 굉장히 탁월한데 문제는 차분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갑자기 꼬여버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회로가 갑자기 엉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만 조금 명심하시고 유념하셔서 하반기를 잘 보내시면 내년 상반기도 무난하게 무탈하게 잘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삼재의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직까지 삼재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야. 삼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은 삼재 때와 별로 다를 게 없이 일생이 삼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지. 이분들 중에서 좀 뭐 문서를 하반기에 쥘 예정이라든가 좀 문서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가요? 처음에 찾아온 사람을 놓치면 이건 한이 없어요. 딱 이 부분만 제가 강조를 할게. 뭔가 재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물건을 파는 거다. 물건을 매입을 하는 거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다. 어떠한 매매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사드리고 싶다 할 때는 물론 뭐 다 타산은 맞춰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너무 오랜 고민을 하면 놓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뭔가를 팔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나섰을 때 팔아야 돼요. 이거는 경신생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물건을 팔지 못하면 나가는 게 되게 보이지 않아. 언제 나가? 또 한숨 쉬게 되고 또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돼요. 귀인 운은 좀 있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슬슬 발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 음력 5월에 내 귀인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하반기 제가 9월이나 10월에 좀 좋아질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쯤에 새로운 귀인의 연법이 들어설 수는 있어요. 근데 경신생 분들은 약간 자존심이 좀 센 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귀인인지 아닌지 이제는 헷갈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봐 라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날 거야 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거예요. 우왕좌왕하시고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결정을 못 하시는 그 중립을 지키시기 때문에 매도 맞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때도 있어.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선택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결정을 잘해야 돼. 결정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본인 스스로 설정을 좀 잘 해놔야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의 이런 설정을 좀 잘 해놔야 하반기에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일 없이 내 몸이 좀 덜 피곤한 상황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잘 버텨내 오신 분들 중에 경신생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여기에서 깨지고 저기에서 깨지고 우리가 담금질이라고 하잖아요. 칼을 하나 만들려면 담금질을 몇 번을 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당하신 분들,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경신생 분들한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신생 분들은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충분히 슬기롭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을 잘 믿어서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따라서 차분차분 하나씩 해결을 해나간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 나가신다면 하반기에도 분명히 좋은 성과가 기다리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